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하이클래스 공무원 시험 2025년 기출문제 중에서 전자공학에 대한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볼 김성규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7월 5일 날 아마 시험을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보셨던 분도 계시고, 아마 내년 2026년도 이 전자공학을 준비하시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본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난이도는 작년에 비해서 거의 좀 유사하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자공학이라는 과목이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 분야에서 골고루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중상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웠던 문제가 한 3문제, 그리고 보통의 문제가 한 16문제, 그 다음에 조금 쉬운 문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약간 6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 걸로 제가 파악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우선 전자회로에 대한 문제가 약 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 회로 이론에 대한 문제가 약 한 1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논리 회로에 대한 문제가 약 3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전자기학으로 좀 분류가 된 기타 전자기학으로 분류된 문제가 약 1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구무원 전자공학을 준비해 보셨던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이게 출제은행 방식이기 때문에 그 연도마다 조금씩 다르게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출제위원 중에 한 분이 나는 반도체 전문가다라고 했었을 때는 반도체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연도가 있을 거고요. 또 나는 회로 쪽의 전문가야 라고 하는 그 출제위원이 들어가게 된다면, 시험 출제를 하게 된다면 이 회로 이론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성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스펙트럼이 좀 넓지만 전체를 다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 시험도 중상 정도, 아주 어렵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쉬운 문제가 나오지 않은 약간 중상 정도의 작년과 유사한 그런 시험에 대한 출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제가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전자공학 첫 번째 문제는 회로에서는 전류 I를 최소 1A에서 최대 10A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저항 R1이 있죠. 그 다음에 R2 저항이 있습니다. 이 R2의 최대값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여기 조건절을 주어졌는데요. 최대값인 R2는 0ohm에서 1kΩ 사이에 변하는 저항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해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가변 저항이라는 것은 이 저항 값이 변하는 값이죠. 그래서 우리는 0에서 1kΩ 이 옴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말하고 있죠. R1과 R2의
이 저항값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전류가 1A에서 최대 10A까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줬습니다. 그랬을 때 저항 R1과 R2의 최대값을 구하면 저항 R2가 최대이면 전류는 최소값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A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합쳐지면 R1과 R2 이렇게 합쳐지면 약 22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R1은 22, 그 다음에 R2는 198 정도 돼서 약 한 220에 가까운 네, 이 4번의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R1은 22옴, R2는 198옴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정연파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정연파 입력 전압 VI에서 여기에 대한 출력 전압 VO, 아웃풋이죠. 이 VO를 위한 필터 기능을 한다. 이 필터의 기능을 가장 올바르게 기술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내가 개념을 알고 있으면 매우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럼 해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의 종류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분무원 문제에서는, 시험에서는 다수 출제가 된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 보면 정현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정연파가 입력이 되었을 때 필터의 종류를 물어보는 것들이고요. L과 C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밴드 스탑 필터 또는 밴드 패스 필터, 이 둘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 용어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C와 L이 공진이 일어나게 되면 출력의 전압이 최소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L과 C가 직렬이면 이 L과 C가 직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밴드 패스 필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L과 이 C가 또한 직렬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밴드 패스 필터와 밴드 스탑 필터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배역 차단 필터인 밴드 스탑 필터로 우리는 용어를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다음 그림, 여기 도선이 있습니다. 도선 A와 B가 있는데 이런 그림과 같이 매우 긴 평행을 이루는 두 개의 도선 A, B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네, 이렇게 이렇게 갔으면 이 B는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D가 1M인 경우에 B에서 D가 2M으로 늘어난 경우에 자기력에 의해서 도선에 발생하는 힘에 대한 이 보기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한 설명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도선 A와 B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요. 도선 A는 밑으로, 도선 B는 위로 이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랬을 때 우리 도선 A와 B가 있을 때 힘에 의해서 자기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페어, 우리 오른손의 법칙이라는 것들 아마 이 수업을 들으셨던 우리 그 수강생 여러분들이나 전공을 하셨던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처음 듣는다, 내가 비전공자다, 괜찮습니다. 이거 문제 풀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몰라도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겁니다. 암페어에 오른손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 이 오른손의 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장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장이 하나는 내려가고, 아까 A는 내려갔죠. B, 이렇게 내려갔고 B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면 서로 어떻게 해요? 반발력, 서로 밀어내는 힘을 우리 반발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발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밀어내는 반발력이 발생하는 그런 값을 우리는 F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선이 받는 힘은 어떻게 해요? 2분의 1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반발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 A와 B는 서로 밀어내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도선이 받는 힘은 2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아까 1m에서 2m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2분의 1로 이 도선에 받는 힘이 줄어들었고요. 또 방향은 서로 밀어내는 이런 반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4번은 논리함수에 대한 문제죠. 우리 이변수 논리함수인 F는 A, B의 진리표, 이게 진리표죠. 이 진리표가 다음과 같을 때 우리 F가 진리표가 1, 1, 0, 0 이렇게 되네요. 같을 때 이 F의 최소 표현식으로 가장 올바른 거를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럼 진리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F가 1이 나오는 경우는 F 이꼴 A 언더바 B 언더바 그 다음에 플러스 A 언더바 그냥 B 이꼴 A 언더바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쪼개지겠죠? B 언더바 플러스 B 이꼴 A 언더바. 그래서 결국 답은 A 언더바가 진리표를 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1번만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이 진리표에 대한 것들 매년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군무원 시험에 진리표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은 문제입니다. 네, 다섯 번째 PN 다이오드 이 역방향 포화 전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온도 T가 증가한다면 이 PN이 같이 증가를 해요. 이렇게 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설명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온도가 올라가면 전공과 전자의 재결합이 줄어든다. 두 번째, 접합면 경계 영역에서 이렇게 드리프트를 위한 소수 캐리어의 생성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3번 온도 T가 올라가면 도핑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4번은 온도가 올라가면 전자의 이 이동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다. 네. 어떻게 보면 다 맞는 것 같죠? 그 중에서 가장 여기에 비춰주세요. 가장 적절한 것. 네.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역방향 포화전류 LO가 역방향으로 전압을 보내면 어떻게 해요?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리고 작은 전류를 에로라고 하는데요. 이랬을 때는 소수 캐리어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도 T가 증가하게 되면 소수 캐리어가 점점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에서도 이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다 맞아요. 그렇지만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접합면 경계 영역에서 드리프트를 위한 이런 소수 캐리어 생성이 많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맞는 정답은 2번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A와 그림 B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아래 그림 A에서와 같은 파형이 있습니다. 우리 전자파에 이런 파형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파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파형의 입력 전압이 어떻게 해요? 그림 B와 같이 연산 증폭기, 여기 이렇게 증폭기가 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입력 전압 Vin, 이 인풋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런 전류 값을 가지는 정사각형 펄스일 때 우리 출력 전압인 볼테지 아웃의 파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단 초기 출력 전압은 0V였어요. 그리고 연산 증폭기의 포화 현상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연산 증폭기가 있는데요. 이 연산 증폭기는 V인과 Vout의 중간에 설치가 됩니다. 증폭기는 이렇게 OPM프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연산 증폭기가 이 출력 전압인 이 Vout의 파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봤던 요 그림 B, 네, 그림에 대한 B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증폭기를 놔둬서 이렇게 아웃풋으로 빠져요. 중간에 이 스위치가 존재하고 있죠. 네, 이랬을 때 이 그림 B는 적분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C를 적분을 하게 되면요, 우리 삼각파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증가, 감소가 나오는 현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맞는 답은 4번. 출력은 삼각파 형태를 따르고 주기적으로 증가하고 또 주기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7번째 문제입니다. 200 루트 2 코사인 100에 파이 t 마이너스 66도 이 V의 교류 전원이 1kΩ 저항에 부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전원이 시료 전압인 이펙티브 볼테이지와
이 V 이펙트와 피상 전력, 이 S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 네, 이거는 내가 계산하는 능력, 이 식만 알고 있으면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교류 전원이었고요. 얘는 전원의 시료 전압은 최대값의 시료값을 구해봤는데 얘는 200V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피상 전력은 전류의 시료값인 1 RMS는 0.2 암페어가 나왔죠. 그래서 이 PA는 이 VI 같은 의미죠. 그래서 VI는 200, 그렇죠. 200 곱하기 0.1 곱하면 어떻게 해요? 40 VA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1번. 200 볼테지와 S는 40 볼테지 암페어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우리 1번 네, 정답이 되어졌죠. 8번 귀한 발진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항상 이렇게 맞는 것은 아닌 것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은 이거 틀린 거를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귀한 발진기가 대체 무엇인가요? 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귀한 발진기는 발진 조건과 유지 조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시작 조건, 그 다음에 유지 조건 등은 귀한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진 조건과 유지 조건을 의미하고 있어요. 첫 번째 폐귀한 루프의 전압 이득이 정상 상태에서 1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유지 조건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는 거죠. 두 번째, 폐귀한 루프의 전압 이득이 시동 상태에서 1보다 커야 된다. 얘는 시작 조건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발진 조건과 유지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발진기는 시작과 유지 조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발진기의 입력 전력은 출력 전력보다 값이 적다. 이게 가장 틀린 조건이었죠. 9번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네, 여기도 틀린 거를 고르라고 하네요. 네, 여기에 밑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성 반도체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유전자의 농도가 증가한다. 또 P타입 반도체 억셉터의 농도를 높이면 전자의 농도가 증가한다. 또 실리콘의 최외곽 전자의 수는 4이다. 또 SI에 AI를 도핑하면 P타입 반도체가 된다. 어떤 것들이 가장 틀릴까요? 네, 여기 보시면 반도체의 종류에는 PN 진성 반도체 이 세 가지 타입의 반도체가 있습니다. P타입 반도체의 억셉터의 농도를 높이면 전자의 농도가 어떻게 해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공의 농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P타입 반도체 억셉터의 농도를 높이면 전자의 농도가 증가한다가 이제 틀렸죠. 네,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R인 저항과 리액턴스인 XL인 인덕터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 교류 회로의 회로 특성 값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얘도 어떻게 해요? 공식을 알면 좀 빨리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로에는 크기 VS의 정연파 전압이 인가되어서 있을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공식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RL 교류 회로를 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RL 회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RL의 기본식은 위상지연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답은 임피던스 Z는 R-ZXL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공식이었습니다. 아래 회로를 또 보겠습니다. 회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1문제 정도 나왔고요. 아래 회로는 정류 회로입니다. 이 정류 회로의 입력 전압이 정연파일 때 출력 전압은 일정하지 않고 리플 전압 VF를 갖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V1 또 Vout 했을 때 이 중간에 리플 전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류 회로와 평활 회로 이렇게 두 가지 회로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정연파가 다이오드를 통해 또는 반대 정류 회로를 통해서 나갈 때 우리는 리플 회로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리플 회로는 충전이 됐다가 다시 방전이 됐다가 다시 충전 방전을 반복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 R 값을 크게 하면 R은 커진다가 정답이 되고 있습니다. 네, 12번은 그림의 회로의 출력 전압 Vout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 요 값이죠. 이렇게 3mA가 왔고요. 이렇게 가서 1kΩ과 2kΩ을 지나서 다시 1mA로 들어가서 이 Vout으로 가는 이 출력 값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Vout 값을 구해야 되는데 3mA는 어떻게 해요? 6볼테지가 되죠. 그 다음에 3mA는 마이너스 2볼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하면 4볼테지가 되죠.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연파 교류 회로에서 어떤 캐퍼시티의 시료 전압인 20볼테지가 인가되었을 때 100mA의 시료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캐퍼시터의 유효 전력 P를 가장 올바르게 계산한 것들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연파 신호인 캐퍼시터 XC가 있고 100mA가 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캐퍼시터는 전류가 전상 전류 약 90도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약 90도 이상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효 전력 이 P는 어떻게 해요? 코사인 알파입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100mA 곱하기 코사인 90을 이제 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하게 되면 얘가 코사인이 0이 되므로 얘가 0이 돼요. 그래서 P는 0W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전력은 어떻게 해요? 소비 전력으로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우리 또 반가상기 두 번째 문제죠.
아래와 같이 반가산기에 A는 1, 이렇게 1, B는 0 이렇게 입력이 되었을 때 출력으로 가장 적절한 수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S 썸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얘는 반가상기 문제죠. 그래서 A는 1, B는 0, S는 1로 그 썸이 나올 수 있고요. 또 CO는 0. 얘는 캐리아웃이기 때문에 0으로 이 반가산기의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연산 증폭기 회로에서 각각의 입력 전환인 Vin, 그 다음에 Vin2, 그 다음에 1, 2, 3에 따른 출력 전압인 Vout을 가장 올바르게 구현한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얘는 반전가산기 문제인데요. 이 Vout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3, 네, 이렇게 1 곱하기 3, 그 다음에 1 곱하기 2, 그 다음에 0.2 곱하기 8 이렇게 구하면 4.8 볼테지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앞에 붙었죠. 마이너스 4.8.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S이고 이 두 개의 금속판 사이의 거리가 D인 평행판 캐퍼시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금속판 간접이 이 5V일 때 이 캐퍼시티에 저장된 에너지는 KJ였습니다. 동일한 면적의 금속판 사이의 거리를 2배인 ED로 변경을 해주고요.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평형판 캐퍼시터의 두 금속판 간 전압을 10V로 바꿨습니다. 이 경우에 저장된 에너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네, 얘는 평행판 캐퍼시터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C는 D분의 2에, 또 E는 2분의 1 CV2, 얘는 KJ였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D를 ED로 바꿔줬고요. 얘는 그러면 2분의 1의 C가 되고 V는 2V로도 또 늘려줬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2분의 1 CV2 얘는 2분의 1 곱하기 2C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돼서 얘는 2가 나오죠. 그래서 2K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아래 회로에 사용된 다이오드는 역방향 항복 전압이 5V이고 순방향 턴온 전압이 0.7V인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V0에 전달할 수 있는 전압의 범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물어봤습니다. 얘는 제너 다이오드의 전압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VG는 5V입니다. 이 VI는 5V 이상일 때 항복이 되는데요. 3V이고 또한 주기 동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0.7V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7V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7에서 3V 사이로 우리 V0를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아래의 회로에서 V0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봤습니다. 단, V, BE는 0.7V고 베타 DC는 100입니다. 얘는 V0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3위꼴 IB 곱하기
네, 120 K 플러스 0.6, IB는 2.4, 120분의 2.4 MA가 되죠. 그래서 LC는 B 곱하기 IB, 그래서 120분의 240 MA가 되기 때문에 얘는 2가 되겠죠. 2mA가 됩니다. 그래서 O 이꼴 LC 곱하기 1kΩ 플러스 VO는 다시 VO로 치환돼서 5-2A 곱하기 1kΩ은 5-2가 되겠죠. 그래서 3V가 나온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문제는 아래의 회로의 입력값인 V1, V2와 출력 V0 사이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V1과 V2 출력 사이의 V0 사이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얘는 OPMF 문제인데요. V1과 V2 두 가지 사이에 어떠한 값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첫 번째 VO는 1 플러스 2 N의 1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V0는 마이너스 2V2다. 그래서 V0는 3 V1 마이너스 2V2 요 값이 가장 적절한 값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아래 전력 삼각도. 우리 이거 보면 전력 삼각도를 구하는 문제 볼 수 있겠죠. 아래 전력 삼각도에서 무효 전력인 Q를 가장 올바르게 나타낸 것들은 무엇인가를 물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100, 그 다음에 이렇게 60도가 있습니다. 네, 얘는 말 그대로 전력 삼각도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효 전력인 Q, 또 교류 전력과 피상 전력, 무효 전력 이렇게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가로는 실수, 세로는 허수, 뭐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P는 유효 전력, PR은 무효 전력, PA는 피상 전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식을 알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데요. PA는 P 플러스 J, PR. 여기에 대한 전력 삼각도 100W는 유효 전력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시타는 P분의 Q예요. 그래서 탄젠트 60 곱하기 P는 Q다. 그래서 Q 이꼴 100 곱하기 탄젠트 그 다음에 60 VR.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아마 요거는 요 식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 어떤 시간 함수 ft를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라플라스 변환은 매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fs가 나왔어요. 이 경우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2인 구간에서 fx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라플라스의 역변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2024년도에 라플라스 변환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에 역변환 문제를 또 나오고 있습니다. fs는 3s 플러스 s 플러스 1 s 플러스 4분의 6 얘는 s분의 a 플러스 1 s분의 b 플러스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a는 3s 플러스 s 플러스 4분의 6 얘를 치환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6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꼴 1이 됩니다. 그래서 fs는
S 플러스 1 플러스 분의 1, 또 S 분의 2 플러스 4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ft는 i 2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t 요 값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진리표가 있네요. 다음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가 있습니다. 출력 y에 대한 카르노베불 이 네 가지 입력값인 a, b, c, d 이렇게 카르노베빈 a, b, c, d에 대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노베베 가나다에 들어갈 순서대로 잘 이야기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네, 얘는 카르노맵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A가 B가 또는 1은 C가 0은 D가 1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0101일 때 값은 노어일 때, 00일 때, 00일 때는 1, 그 외에는 0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1101일 때의 값은 노르에서 00일 때는 1, 그 이외일 때는 0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0111일 때의 값은 이 또한 0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나다 모두 000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공통 소스, 이 증폭기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다 맞는데 가장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럼 증폭기가 뭘까요? 우리 중간에 신호를 세게 해주는 그런 장치죠. 이렇게 출력 신호는 입력 신호와 위상이 같다. 얘는 180도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틀린 거고요. 2번, 입력은 드레인 단자에 인가된다. 입력이 게이트 단자에 인가되고요. 출력이 드레인입니다. 2번이 틀렸죠. 3번, 전압 이득이 거의 없다. 얘가 커먼 드레인이죠. 그래서 입력 신호를 증폭하여 위상이 반전된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RLC 병렬 공진 회로에서 더 낮은 공진 주파수를 얻으려고 할 때 이런 캐퍼시터의 캐퍼시턴스를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얘는 공진 주파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진 주파수는 F0 이꼴 2파이 루트 LC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는 캐퍼시터를 증가해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은 R 이꼴 100옴, C 이꼴 10뉴타 F로 구성된 직렬 RC 회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입력 전압은 V 인풋 T 값은 10 코사인 세타 T V이고요. 이 회로의 임피던스의 크기 Z와 전류의 위상각 이 세타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들은 무엇인가를 물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R은 100옴, 10 코사인, 그래서 이렇게 인해서 이렇게 아웃으로 빠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계산하는 식이었는데요. Z는 100-J100 이꼴 100 루트 2
크거나 45도와 크거나 같으면 141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I는 Z분의 V는 45도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Z는 141, 세타는 45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자공학에 대해서 2025년 기출문제를 풀어봤고요. 우리 풀어봤듯이 전자기 회로,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